오뚜기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1%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2.2회전으로 상당히 높은 상태를 시현할 것 같고요. PBR은 0.65로 낮은 상태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뚜기 사업 개요입니다. 본사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05번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당 함량을 낮추거나 저칼로리, 고단백 기능성 원료를 강화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으며 원재료의 안전성과 친환경 원료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SG 경영 기조에 따라 친환경 포장재 사용 확대, 탄소 중립, 친환경 생산 시스템 도입, 사회적 책임 활동 강화 등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업소용 시장에서는 식품 전문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B2B 거래 고객의 요구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납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정교하게 구축하였고, 맞춤형 업소 전용 제품의 기획, 생산, 납품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여 매출 성장의 견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코, 헬스, 퓨처라는 세 가지 테마를 홈페이지에 냈고, 이 건물은 기술연구소 건물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지도 배우 접고 오뚜기행, K푸드 90년대생 오너 등판. 권영은 한국경제에서 7월 20일, 93년생 부사장, 94년생 전무, 식품업계 90년대생 오너. 자, 오뚜기에 대한 거로는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만 제가 인용을 한 것 같네요. 이런 표현은 제가 중간에 넣어봤습니다. 영업이나 생산 관리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오너는 전략 의사결정을 잘해야 한다는 모범 경영을 하고 있다. 단 정치만 다르게 대한민국이 의 불행이다. 정치만 다른 게.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식품업계 90년대 세대 교체는 직능이나 뭐 이런 단계를 넘어 실제 경영력을 검증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31만 4,500원으로 1년 전보다 21% 떨어졌습니다. PBR은 0.65 상태로 18% 하락했습니다. 5% 이상 수준은 함영준 씨가 25.07%, 오뚜기 함태호 재단이 7.83%, 외국인이 11.2%인데 JP 모간이 눈에 띕니다. 경영 성과는 양호한데 주가가 내려가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져보고 싶고요. JP 모간이 다양한 업종에 현재 투자하고 있고, 상장 기업의 이름을 거의 올리지 않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그 다음에 유럽계 투자은행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JP 모간이 한국 주식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7,803억 원으로 2.4% 증가했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2.1%, 0.3%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운영 경비가 1.2%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22로서 0.02포인트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356억 4,600만 원으로
13.1%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3억 2,800만 원 더 이익이 났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회전율은 22.2회전으로 예상이 되고 한 24회전 한다면은 한 보름간 재고 정도밖에는 가져가지 않고 있다.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다품종 소량 체제를 잘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원가 손익상으로는 8.4% 영업이익 증가입니다.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제품과 상품을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네요. 제상품, 그 다음에 유동 제공품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1145억 원, 연초보다 159억 원, 거의 16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매출을 2% 증가했는데 재고는 12%나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이것은 스루풋 관점에서는 매우 잘한 거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이익이 난 원인도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입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이 플러스 104억 5,900만 원,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 원재료도 매입액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은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합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5,825억 원으로 2.4%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1.2%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1,635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121억 원을 뺀 513억 3,800만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가공비율은 8.3%밖에 되질 않습니다. 재료 비율이 91.7%, 0.1%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보면은 오뚜기가 직영 생산하는 게 많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재상품으로 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원재료 가격에는 상품 매입 가격도 포함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검증을 해보면은 일본은 그 표준으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증가액이고요. 159억 9,300만 원 감소했는데 이성분에는 104억 5,900만 원이 그 감소한 걸로 되어 있죠. 플러스로 표기됩니다. 그 차이가 55억 3,400만 원이나 나는데 이게 BWCI의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치는 합니다. 그러나 성과는 왜곡된다고 볼 수 있죠.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현금 흐름표도 일치합니다.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115억 6,600만 원 들어왔는데 재고는 104억 5,900만 원밖에 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11억 700만 원이 공짜 재고가 생겼다는,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것이 아니고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을 2년 연속 잡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평가손실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평가손실 작업이 순수한 의도에서 부직회계로 악용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원가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13억 2,800만 원은 재고 감소액 159억 9,300만 원에서 가공비율 8%를 곱하면 검증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520억 7,500만 원 3%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72명을 줄였네요. 대신 평균 임금은 6,150만 원으로 5.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 생산성 떨어졌는데 노동 분배율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려갔고요. 원가
노동 생산성으로는 5.1%나 내려갔는데 분배율은 안 내려갔습니다. 글로벌 오뚜기를 표명하면서 인건비는 중소기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 더 기업이 더 발전한다고 그러면은 뭐 CJ까지는 안 되려는지 모르지만은 조금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려면 임금 수준이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 오뚜기 내에 오뚜기 라면도 있는데 그 자회사에 임금 수준이 아마 농심이나 뭐 그 어디죠? 그 삼양보다는 낮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네요.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회전율 상승했고 수료분율 상승했습니다.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영업구매평가지표로서 재고 매출채권 수금속도 3.5회전, 3개월에 3.5회전이면 한 달도 안 돼서 수금을 한다는 얘기고, 매입채무지급 속도는 3개월에 1.5회전. 그러면은 그 한 달 반 정도 이따가 돈을 준다는 얘기죠. 그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이것은 매입채무 지급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은 상도에 어긋날 것입니다. 이게 좀 차이가 많이 안 나야 이 상도 위에 좀 바람직한 거 아니냐. 월급도 짜게 주면서 납품업체들 돈도 그렇게 늦게 주면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현금버퍼는 32.8%는 부족하지 않게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자, 투명하게 과정을 했는데 요거를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원재료 가격이 3.3% 단순 평균으로 내려갔습니다. 배두유, 팜유, 설탕, 규정, 물엿 이런 4가지만 했는데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포장재도 들어가고 부재료도 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품 가격을 쫙 했는데 단순 평균으로 3.5% 상승했습니다. 면 제품이 라면인가 했더니 라면이 이렇게 비쌀 리는 없는데 이게 뭐 어떤 그 박스 단위나 뭐 이런 건지 6개 단위인지 5개면은 600원뿐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아마 그 농심이나 이런 데보다는 싸게 나올 거예요. 개당 따진다면은. 그래서 입증 패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죠. 1 더하기 300% 운영경비하고 영업이익을 그 합한 금액을 수료분율 25.5%로 나누면 3조 1,214억 원 할 것 같습니다.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도 1 더하기 300%에서 재료비율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제가 동일하게 했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3조 483억 원을 예측할 텐데 실제 결과는 2조 9,886억 원, 갭은 2% 많이 예측을 했을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 줄만 하죠. 올해도 그냥 1분기 실적을 토대로 그냥 1 더하기 300% 해도 이상은 없을 것 같다. 여기서 약간 좀 우리가 그 예측의 질을 좀 높여보도록 하죠. 전년도의 손익분기점은 10월 달에 꽉 차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9월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차이는 안 나겠어요. 회사가 좀 안정적인 매출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걸 또 참고로 해가지고 1 더하기 그냥 300% 해가지고 이거로 그냥 확정 짓는 거로 요걸 어떤 납품단가 비교한다면은 312만 원 뭐 톤당 가격으로 할까요? 라면 오뚜기 라면 한 박스가 아니고 한 차 1톤짜리 뭐 어쨌든 뭐로 비유하든지 간에 그러면 14만
원돈 남는데 그냥 그대로 무슨 운영경비 이런 거 조정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로, 다만 재고 회전율을 23회 전까지 올려보자. 그러면은 매출이 3조 2,390억 원대가 돼가지고 운영경비가 0.8%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1,663억 원으로 1,411억 원이었는데, 이것은 메이커로서 그렇게 크게 마진을 안 보는,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토기는. 원가회계 상으로는 예측을 해보려면 재고가 감소했을 때하고 증가했을 때 각각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약간 싸게 팔아도 목표이익은 나온다. 그래서 영업에서 판매 가격을 아까 라면 한 차 이렇게 했으면은 310만 원에 부풀렸는데도 310만 원뿐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스루풋은 320만 원 받아야 312만 원인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요것만 달라고 그러면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아니 좋죠. 이걸 그냥 합시다. 이렇게 되고, 스루풋에서 매출을 더 했을 때 동일한 금액상으로 하면은 14만 원에서 16만 원, 이것도 뭐 그 정도 올라가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 이 재고 회전율의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그 큰 차이가 없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스루풋은 312만 원에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14만 1,100원이 남는데 310만 원의 원가액에 팔으면은 이것도 14만 원 돈 나오고, 재고 증가할 때는 17만 4천 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생산을 안 하고 있는 재고에서 추가 판매만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볼 때는 스루풋 영업이익은 16만 6,340원 나올 때 원가 회계에는 16만 4천 원, 2,239원이 적게 영업이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재 제약이 없다고 해도 재고자산은 제약의 결과이다. 체계적 시스템 방식은 전문가 의존 대신 반복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경영자는 미래 계획을 주로 한다. 시스템은 군인이 해야 한다. 교육훈련은 시스템 교육을 해야 한다. 법도리들이 시스템적 사고를 훈련받지 못하고 그저 법만 외우는 머리만 있을 뿐이다. 체계적 방식 사용의 핵심 장애는 조직의 목적과 일상 행위를 정렬시키는 것이며 평가 시스템이 이를 해결하는 열쇠이다. 평가 시스템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회사의 일상적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한다. 이게 스루풋, 인벤토리, OE 세 가지만 단순하게 제시를 합니다. 노동능력은 생산량에 대한 선형 함수가 아니라 인원 충원 결정에 따른 단계적 함수일 뿐이다. 잉여 재고가 존재한다면 그만큼 잉여 능력이 있다는 증거다. 자재 제약이 가장 드물다. 이렇게 있는데 일본 컴퓨터 칩 생산 공장 화재로 공급이 부족해지자 컴퓨터 생산업체들은 수익성 좋은 고급 모델 위주로 대응했다. 그러나 자재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 재활용해서 공급할 수 없다면 제약이다. 이 자재 제약을 재고 제약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재고 자산은 제약 원인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벤토리 중에서 재고 회전율이 그 제약의 결과로 중점적이니까 재고 회전율을 올리기 위한 모든 조치는 제약을 제거해 나가면서 이룰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제약 원인이 있다면은 결과는 물론 스루풋과 OE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만은 인벤토리 여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뚜기는 덤핑, 과잉 생산 및 덤핑은 안 할 것 같고요.
또 우리 그 원가 회계를 공산주의 원가 회계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고려 회계로 독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